지난 4일 레바논을 뒤덮은 버섯 구름, 지구 전체를 놀라게 한 거대한 폭발이 있었는데요.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의 항구에서 질산 암모늄을 쌓아놓은 창고 문의 수리를 위해 용접을 하던 중 대형 폭발이 일어나면서 사망자 135명, 부상자 약 5,000명에 수십 명의 실종자까지 발생한 사고가 있었지요. 이에 대한 실시간 댓글 반응을 보면 용접은 아주 사소한 원인이고 튀어서 질산 암모늄에 불이 붙을 정도로 위험물을 허술하게 보관한 게 99%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위험물인 질산 암모늄을 6년간 방치해 무고한 시민을 157명이나 희생시킨 레바논 정부 당국자를 레바논 시민운동과 국제사회의 힘으로 응징해야 한다. 레바논 폭발 사건에서 이란의 대리인 헤즈볼라와 관계된 게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다. 제로 헤지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이미 영국에서 질산 암모늄을 이용한 테러를 시도했다고 한다. 외부의 개입, 도심에서 터지는 잔혹성을 고려하면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스라엘 정도로 압축될 것 같다. 질산 암모늄 어디 생겼냐, 어떻게 만드냐, 덜덜, 세상에 무서워요 등의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질산 암모늄이 무엇인지,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레바논 대폭발 원인, 질산 암모늄이란? 베이루트의 항구에서는 두 차례의 큰 폭발이 발생하면서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건물과 차량 피해까지 발생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현지 방송 알마나르 TV에서 레바논의 하마드 하산 보건부 장관이 베이루트의 폭발로 인한 사망자는 135명, 부상자는 약 5,000명이고 수십 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베이루트 주지사 마완 아부드는 현지 방송 알하다스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액이 1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7조 8,2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레바논 매체인 데일리 스타에서는 앤드루 티아스 셰필드 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의 분석을 인용해 베이루트 폭발의 규모를 가늠했는데요. 폭탄이나 지뢰를 만드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는 TNT 폭약 1,500톤이 폭발한 것과 비슷한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티아스 교수는 이에 덧붙여 베이루트 폭발의 충격파 세기는 지난 1954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20%에서 30%에 상응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이번 폭발의 원인이 베이루트 항구 창고에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었던 질산 암모늄이 대규모로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베이루트 대폭발의 원인으로 지목된 질산 암모늄을 부실하게 관리한 책임을 규명하는 절차에 곧바로 착수했는데요. 레바논 공보장관 마날 압달 사마드는 군 지도부에 질산 암모늄 저장과 관여한 업무를 맡아서 한 베이루트 항구 직원 모두의 가택연금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폭발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레바논 최고국방위원회는 폭발 참사를 조사한 뒤 5일 안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질산 암모늄이 뭔지는 도대체 언제 나오냐고요? 질산 암모늄은 NH4NO3의 화학식을 가지는 암모니아의 질산염으로서 대기압, 실온에서 백색 결정상의 고체의 형태인데요. 공기 중에서는 안정돼 있으나 고온
또는 밀폐 용기, 가연성 물질과 닿으면 쉽게 폭발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질산 암모늄은 농업에서 흔히 쓰이는 고질소 비료이며 화학 급조 폭발물에서 산화제로 쓰이기도 합니다. 질산 암모늄은 무색, 백색 또는 연회색 결정의 화학 물질입니다. 비료, 화약, 폭죽의 원료, 냉각제, 로켓, 연료 등 산업, 생활용으로 널리 활용되는 물질입니다. 농업용 비료 성분으로 많이 사용돼 농업혁명의 핵심이며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한 과학자는 질산 암모늄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인류는 풀뿌리나 캐고 먹을 것을 찾거나 얻기 위해 삶의 대부분을 써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질산 암모늄 성분은 폭약 제조 연료로 탄광이나 건축 공사에도 쓰입니다. 소위 말하는 비료 폭탄의 원료가 질산 암모늄입니다. 공기 중에선 안전하지만 고온이나 가연성 물질과 닿으면 쉽게 폭발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만든다는 비료 공장이 실은 로켓 추진체를 만드는 공장이라는 이야기도 질산 암모늄의 폭발성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서대하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교수는 질산 암모늄을 비료로 쓰려면 창고에 수백 톤씩 보관해야 하는데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요즘엔 비료보다 폭발물 제조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질산 암모늄 위력은 TNT 고성능 폭약의 42%로 알려져 있습니다. TNT는 대표적인 폭약인 화학 물질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입니다. 질산 암모늄 1kg이 TNT 0.42kg의 위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번 레바논 사고에서 질산 암모늄 2750톤이 모두 터졌다면 TNT 1155톤의 위력이었다고 단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위력 15킬로톤의 약 15분의 1 정도입니다. 질산 암모늄으로 인한 대형 폭발 사고는 과거에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1947년 미국 텍사스주 텍사스시티 항구에서 질산 암모늄을 실은 선박에 불이 붙으며 연쇄 폭발이 일어나 6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2004년 4월 북한 용천역 열차 폭발 사고 당시에도 질산 암모늄이 유출되면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2013년 텍사스 비료 공장 폭발 사고도 공장에 있었던 상당량의 질산 암모늄 때문이었습니다. 질산 암모늄은 구하기가 비교적 쉬워 테러리스트들의 사제 폭탄 제조용으로도 사용됐습니다. 168명이 사망한 1995년 미국 오클라호마 연방정부 건물 폭파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2002년 202명의 사망자를 낸 인도네시아 발리 테러 때에도 질산 암모늄이 사용됐습니다. 6년간 방치된 질산 암모늄? 어떻게 들어온 걸까요? 레바논의 하산 디아브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베이루트 항구 창고에 약 2,750톤의 질산 암모늄이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6년간 보관되어 있었다고 전하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경고했는데요. 현지 시간 지난 5일에 방송된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질산 암모늄 2,750톤이 베이루트 항구 창고에 있다는 사실을 고위 관료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알자지라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 질산 암모늄은 2013년 9월 러시아 회사 소유의 배에 실려 처음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이 화물선이 기계 고장을 일으켜 베이루트 항구에 정박했으나 레바논에서 항만 이용 규칙 위반과 선원 월급 미지불 등의 이유로 억류하는 바람에 선주와 선원이 배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세관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최소 5차례 하역한 질산 암모늄을 항구 창고에 계속 두는 것은 위험하다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해 달라는 공문을 법원에 보냈다고 하는데요. 법원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지금까지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뭉갰다며 레바논의 고위 관료들은 베이루트 항구 창고의 질산 암모늄 저장 사실과 위험성을 충분히 알았다고 합니다. 6년 동안 있었던 게 정말 대단하네요. 한편 초대형 폭발이 발생한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는 2주간의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전날 베이루트에서는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2차례 큰 폭발이 일어났었습니다. 해당 폭발의 충격파로 인해 항구는 물론 인근에 있던 건물과 차량 등이 순식간에 붕괴되거나 파손됐습니다.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대량의 질산 암모늄이 창고에 안전 조치 없이 보관돼 있었던 것과 관련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책임자들을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레바논 베이루트 대폭발 피해 규모와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이상의 피해와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울러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고 사상자들의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갖가지 다양한 뉴스를 함께 나누는 채널 빅뉴스구만의 MC 가지가지 하는 구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더욱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